이 나라에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7개국을 돌며 아이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단 한 군데도 희망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 끝에 도착한 곳, 바로 대한민국.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아들 마르코의 병을 고치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세계 곳곳을 돌며 보냈습니다. 처음 마르코가 11살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죠. 갑자기 숨을 헐떡이더니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병원 순례는 독일, 영국, 미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의학 용어와 검사 결과들, 그리고 의사들의 서로 다른 진단, 희망이 보일 듯 하다가도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곤 했죠. 마르코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발작이 이제는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창백해진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병원에서 들은 말이었죠. 그 순간 바닥으로 내려앉은 마음,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마르코의 작은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리카르도는 인터넷을 뒤지며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 봐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야. 리카르도가 보여준 화면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찾아보니 유사한 증상을 앓던 아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리카르도와 저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결정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남은 적금을 모두 털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마르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르코는 2번의 발작을 일으켰어요.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상황을 넘겼지만 마르코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동이 트고 있었죠. 새벽빛이 비행기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르코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어요.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국제의료지원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환한 미소의 여성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죠. 지친 표정의 우리 가족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챈 듯 했습니다. 마르코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하자 즉시 휠체어를 가져와 주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바로 예약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까지 연결해 주었죠.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정성껏 대화를 이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곳곳에 푸른 공원들이 보였죠. 한국 와보니 어때요? 좋죠? 택시 기사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라인데도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마르코는 창밖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이의 생기 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대형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접수 창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환자 전용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죠. 영어로 된 안내문과 통역사의 도움으로 복잡한 서류 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첫날 밤 병원 근처 호텔에 묵으며 내일 있을 진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리카르도는 계속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을 주었죠.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마르코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은 이미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약 시간이 되자마자 간호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관리에 놀랐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르코와 부모님. 반갑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닌 마르코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하고 작은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었죠. 마르코,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 해. 아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차분하게 마르코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지금까지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냈습니다. 증상을 봤을 때 희귀신경계 질환으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해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김 교수님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의사들과는 달랐어요. 그 눈빛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곳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검사 일정을 잡기 위해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를 만났습니다. 소피아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우리의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도 했죠. 비빔밥은 영양이 풍부해서 환자분들께 특히 좋아요. 마르코도 좋아할 거예요. 소피아의 말대로 마르코는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욕을 보이는 아이를 보며 희망이 커졌어요. 오후에는 첫 번째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진 검사실에 들어서자 마르코가 긴장했죠. 하지만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로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르코, 용감하게 잘했어요. 이제 곧 끝나요. 검사가 끝난 후 간호사가 마르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었어요. 작은 스티커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리카르도와 눈빛을 교환했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마르코는 높은 빌딩들과 밤의 화려한 불빛에 매료되었죠. 드디어 결과 상담일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GMB일 관련 신경 발달 장애라는 희귀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천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갔죠. 이 질환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이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진단 자체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병명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5년간의 모호한 진단과 추측 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정확한 이름을 얻은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마르코의 발작과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해진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맞춤형 약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김 교수님은 태블릿을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와 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찍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선명도였죠. 마치 안개 속에서 걷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이 문제였군요. 리카르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그 이후의 외래 추적 관찰, 그리고 가능한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젊고 회복력이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리카르도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마르코도 이겨낼 거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르코에게 진단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16살이 된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이제 좋아질 거예요. 저도 느껴요. 아이의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마르코는 새로운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아이의 몸은 약에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마르코의 약물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발작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김 교수님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변화를 알려주셨죠. 이런 투명한 소통이 큰 신뢰를 주었어요. 치료팀은 김 교수님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르코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움직였죠. 특히 주치의로 배정된 이 선생님은 하루에도 수차례 병실을 찾아 마르코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마르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어제보다 좋아?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환자 중심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마르코의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그의 감정 상태까지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죠. 이러한 세심함이 아이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치료 2주차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르코의 발작 횟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발작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진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엄마,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항상 안개 낀 것 같지 않아요. 마르코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실질적인 희망이 보였어요. 물리치료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김물리치료사의 끊임없는 격려와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마르코는 점점 운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곧 친구들과 축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재활에 임했죠. 우리 가족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치료 3주차에 마르코의 17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맞는 생일이라 조금 쓸쓸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르코,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생일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마르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구도 생일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서류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김 교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코, 17살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랄게. 김 교수님의 진심 어린 축하에 마르코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케이크는 작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딸기 장식과 초콜릿으로 쓰인 해피 버스데이 마코라는 글씨가 아름다웠죠.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일을 병원과 약물 부작용, 그리고 절망 속에서 보냈는지 처음으로 마르코가 진정한 생일 축하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또 다른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마르코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한국 전통 간식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만은 통했죠. 특히 한 소녀는 마르코와 금방 친해져 휠체어 경주까지 했어요. 처음으로 제 나이 또래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저녁에 병실로 돌아와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축구를 하는 동안 마르코는 병원 침대와 약물 부작용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날 밤 리카르도와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곳에서의 치료가 끝나면 어쩌면 한국에 더 머물러도 될까? 리카르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마르코의 치료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집, 그리고 남은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코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의료진을 단순한 의사가 아닌 동반자로 느끼게 된 곳, 이곳에서라면 마르코가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이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마르코의 발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그마저도 강도가 훨씬 약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의 회복이었죠. 어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엄마. 마르코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발병 전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짧은 글조차 읽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런 아이가 이제는 다시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며 심지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까지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도 휠체어의 도움 없이 걷기 힘들었던 마르코가 이제는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력이 점점 회복되면서 자신감도 함께 자라났죠. 마르코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김 교수님은 정기 검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전자 치료제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의 조합이 마르코에게 완벽하게 맞았던 겁니다. 물론 아이의 강한 의지도 큰 역할을 했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겠다는 결심으로 모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니까요. 어느 날 재활센터에서 마르코가 처음으로 축구공을 찼습니다. 물론 아직 온전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의미는 컸어요. 아이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를 보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마르코의 질문에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조금만 더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 내가 원한다면 한국 학교에 다녀볼 수도 있고. 그 말에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한 상태였어요. 리카르도는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저는 영어 교사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르코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치료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마르코는 이제 외래 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날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간호사들은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주었고 김 교수님은 마르코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용기 잃지 마. 병원을 나서는 마르코의 모습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창백하고 무기력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생기가 돌아온 평범한 10대였죠. 가족 셋이서 함께 걸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마르코의 말에 리카르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절망 속에서 던진 마지막 주사위가 희망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마르코. 이제 집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속에서 마르코의 건강과 함께 우리 가족의 행복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기적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마르코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발작은 거의 사라졌어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뿐이었죠. 리카르도는 외국인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고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친척들과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고향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떠나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죠. 오늘 김 교수님 뵈러 가는 날이죠? 마르코가 아침 일찍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지만 이번은 특별했습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 진료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마르코, 어서 와. 프랑스 다녀온다고 들었어. 김 교수님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마르코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완벽해. 모든 수치가 정상이야. 프랑스에서도 약 복용은 꼭 지켜야 해.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검진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손편지였어요. 김 교수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희도 준비한 것이 있어요. 리카르도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우리 고향 프랑스에서 가져온 특별한 와인과 수공예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이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프랑스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특히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요. 그래서 저희 경험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건넨 문서에는 우리 가족의 여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순간들,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우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인간미까지. 저는 이 이야기가 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 글을 프랑스 희귀질환협회와 공유해도 될까요? 저희처럼 절망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김 교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준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한국은 저희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길 마르코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는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프랑스에서 얼마나 있다가 돌아와요? 3주만 있다가 돌아올 거야. 왜? 친구들이랑 한국어 수업, 그리고 축구 연습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 떠나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르코는 이제 정말 회복되었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은 오히려 정든 풍경이었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서 던진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한국 의료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우리 가족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